읽기 지문 1번 좀 체크해 봅시다. 법지문인데, 법지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 유형은 사례 문제죠? 근데 이거 여기 지금 기출됐던 사례 뭐 로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아마 사례 새로 만들어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동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례는 아마 조금 변형하긴 할 거예요.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어. 뭔지 아니? 응?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본문 이렇게 쭉 뭐 블라블라블라 하잖아. 요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문제. 요 문제. 요거에 보기 2번 내용 있죠? 요거를 살짝 뭐 그대로 내진 않을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당연히 선지 내용은 당연히 변형할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베이스를 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다. 뭐 대단한 거 없네요. 자, 여러 규칙 중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자, 바로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성을 가진 거. 법이라고 한답니다. 됐죠? 법의 특징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그죠? 내용일치야, 이게. 이게 내용일치입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두 번째, 법은 간제성을 지닌다. 되죠? 자, 이때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된다. 제한을 뒀네요. 2번 조건은 2번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공공의 이익. 두 번째, 구성원들의 동의. 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간접성이 안 생기죠. 또는 반대로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간접성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법이 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전부 다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너네 실제로 기출문제들 한 번씩 보시면 바로 느낌 올 거예요. 이거 덩어리로 안 써요, 절대 얘네들은. 어. 그러니까 내가 덩어리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본문 안에 덩어리로 넣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덩어리로 선지 안 만들어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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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씁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법의 특징이네요. 뒤에 나오는 거. 그렇죠? 법의 특징. 첫 번째,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괜찮죠? 특징 1. 이거 뭐 메모 정도 할게요. 특징 1.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별 뭐 대단한 거 없죠? 괜찮습니다. 문장을 조금만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두 개 문장 합치면은 좀 긴 문장 하나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 됐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특징. 괜찮습니까? 이게 1번인 거야. 넘어갈게요.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특징이 되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어. 그럼 얘도 지금 똑같잖아. 여기까지 잘라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문장 하나 짜볼까? 국가기관이나 권력자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장치가. 괜찮습니까? 어. 문장은 조합하기 나름인 겁니다. 괜찮죠?
실질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특징 3. 그렇죠?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뒤에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숨이 막혀서 평온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조금만 내려갈게요.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죠.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은 법이 간섭하지 않는다. 괜찮죠? 이런 문장들. 자, 내려갑시다.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자, 두 번째 문단 뭐 했어 벌써? 민법과 형법이 있다. 구분했잖아. 특징 구분하셔야죠, 우리. 됐습니까? 음. 분류형으로 바뀌네요. 두 번째 문단 내려가면서부터. 됐죠? 자, 민법은 국가기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관계를 다룬다. 됐죠? 재산 관계를 다룬다. 가족 관계를 다룬다. 민법. 됐습니까? 자, 요소를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그죠? 형법 얘기하나 말고 갑자기 가족 관계 얘기 나오면은 헛소리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넘어갈게요. 자, 중요 원칙 중에 하나. 됐죠? 자, 민법의 중요 원칙이에요, 지금. 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 괜찮습니까?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동그라미. 됐지? 어. 이거 표시는 너네 편한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체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문장 통째로 동그라미 해도 되고, 그게 조금 불편하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의 행선에 간접하지 못한다. 역시 동그라미의 특징. 괜찮습니까? 중요 원칙이야. 민법의 주요 원칙 두 가지 지금 얘기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아하, 위법이면서 고의나 과실일 때만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원칙. 됐죠? 메모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중요 원칙 1. 아예 할게요. 민법의 중요 원칙 1. 중요 원칙 2, 중요 원칙 3. 됐죠? 자,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형법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사유재산 이런 얘기하면 헛소리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제한이 생겼다.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주요 원칙은 20세기 이전까지네요. 그렇죠? 뭐 어떤 제한이 생겼을까? 예? 그 결과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된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체크합시다, 이거. 20세기에 들어 생긴 민법 원칙 제한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 대표적인 사례 그냥 들면은 그냥 이런 겁니다. 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길 막아버리면은 사람들 못 다니게.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제한하는 원칙들이 생겼다고.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갑시다. 반면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아예 문단을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 여기는 이제 민법 얘기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반면 나오면서부터 아예 한번 더 잘라주고, 됐죠? 이제 형법이죠. 괜찮죠? 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거래요. 그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따른대요. 됐죠? 형법의 기본 원칙이네요. 됐죠?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방금 보고 넘어왔고, 이제 형법의 기본 원칙 얘기하는 거야. 민법, 형법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너네한테 던지는 게 출제자들의 기본 발상입니다. 괜찮죠? 자, 죄형법주의는 범죄의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 이게 일단 제일 키워드네요.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 발생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생기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자, 소급이라는 말 알아두세요. 요즘에 법 관련 지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자,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 쓰는 거. 됐죠? 쉽게 얘기하면 땡겨서 적용하는 거, 소급하여 적용하는 거. 됐죠? 할 수 없다고.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이거 실제 있을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있죠. 뭐 너네들이 뭐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핸드폰 잠깐 꽂고 이런 것까진 괜찮은데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아예 막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 막 그 공업용 배터리 들고 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기 도둑질이라고. 어. 근데 그때 법이 없었어요. 그거에 관련한 법이 없어. 이걸 과연 절도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는데 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까지는 범죄가 아닌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법이 생겼어. 그럼 그 이후부터는 절도가 되지. 근데 이전에 이미 공업용 발전기에 충전해 간 사람은 처벌 못 하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또한 민법과 달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법과 달리예요.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사항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는 민법은 유추, 적용, 비슷한 사항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반대되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형법은 안 된다. 끝이 아니라 민법은 된다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 처음 질문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 사례 관련한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례가 꼭 형법의 사례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민법의 사례일 수도 있어요. 사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그냥 만들면 되잖아. 근데 민법이라면 유추 적용 가능. 그렇죠? 넘어가겠어요. 다음 문단.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 이거 이제 순서네요. 첫 번째. 수사기관의 수사 1단계네요.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는데 구분하죠? 구분할게요. 고소, 고발, 인지. 됐죠? 고소는 피해자가 한다. 됐죠? 고발은 제3자가 한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 되는 거야. 자, 피해자가 고소했어. 수사 시작하지. 됐지? 제3자가 고발했어. 수사 시작하지. 됐지? 근데 인지는 누가 한다고? 인지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차렸을 때도 수사 시작한다고. 괜찮습니까? 이거 주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주체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했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했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수사기관이 인지했을 때도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갑니다. 하지만이야 또. 그렇죠? 명예훼손죄나 폭행죄는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됐죠?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같은 경우는 보통 고소나 고발이 있겠죠? 괜찮습니까? 해서 수사를 시작했어! 그래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않는다. 됐지? 됐죠? 그러면 우리 항상 이거 반대되는 문장, 명예훼손이 아니라 폭행 말고 다른 죄일 때 있죠? 다른 죄일 때는 수사 계속하겠죠? 피해자의 처벌을,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범죄는 수사 시작되면 계속하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해 구속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네요. 됐죠? 음.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하여 구속한다.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 자, 뭐뭐 하는 경우 따로 빼두셔야 됩니다. 특이 케이스인 거야. 됐죠? 실행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 가능. 일단 여기까지. 없어도 된다. 단, 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부를 결정해야 한다. 됐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최대!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맞지? 그러니까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됐죠? 사례가 이런 식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났을 때? 그럼 48시간에 48시간이니까, 그죠? 최대 90 몇이냐? 96, 그죠? 96시간 이내에 여부가 결정되겠죠? 괜찮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48시간, 48시간 얘기했다고 이걸 쪼개서 볼 이유가 있나? 아니죠. 어. 붙일 건지 쪼갤 건지는 출제자 맘입니다. 너네 맘대로 단정 짓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최대 9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됐죠? 이건 가능해지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려갈게요. 자,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단계네요. 세 번째.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기소가 세 번째 단계네요. 됐죠? 이때 검사는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검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재판, 심리. 그렇죠? 그러면 아까 1, 2, 3, 4 순서대로 수사 됐죠? 구속 맞지? 그 다음에 기소 됐죠? 그 다음에 심리, 판결.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만약 그런데 마지막이죠?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자, 결론부터 말하네요.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일단 결론이네요. 동물은 책임 없음. 왜?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모두 물건으로 본대요.
물건에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 그럼 결국 동물은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거. 됐습니까? 따라서 동물은 민법, 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왜? 점유자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만의 동물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너네들한테 던졌던 예문들 많아요. 개가 뛰쳐나가서 사람을 물었어. 뭐 이럴 때 괜찮습니까? 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렇죠? 그 개의 관리를 소홀한 점유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됐어? 오케이. 질문 여기까지. 뒤에 넘어가셔가지고요. 문제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7번.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야, 나머지 적절한 문장들도 되게 좋아요.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 나머지 4개가. 됐습니까? 자,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됐죠? 근데 따로따로죠.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 있었고요. 됐죠? 법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따로 있었죠? 둘 다 맞는 거. 넘어갈게요. 자,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 맞고요.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 맞고요. 됐습니까? 항상 이겁니다. 너네 눈에 이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습관화 돼야 됩니다. 됐죠? 자,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다. 뭐 이건 한 문장이네요. 됐죠? 그래서 뭐야 결국 최소한의 간섭만 한다. 이 얘기였죠? 4번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를 중시한다. 이거 두 개도 따로였죠? 근데 심지어 4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소 두 개 순서가 반대였죠? 결과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저쩌구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출제자들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내가 했던 말 고스란히 선지에 옮겨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괜찮습니까?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미.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변형을 해요. 순서를 바꾸든, 뜻이 같은 다른 단어를 쓰든, 어떻게든 조금은 바꿔요. 그겁니다. 자, 정답 5번이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 무관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까? 어. 동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동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공익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 거.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자, 기억에 대한 거. 됐죠? 음.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보시면 민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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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던 거. 됐죠? 일단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에요. 이 안에 우리 세모 쳐놨던 거 중에 껴 들어가 있으면 걔가 그냥 틀린 거야. 됐죠? 오케이. 정답 몇 번입니까? 안타깝게도 세모 내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그러면 동그라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봐야 되는 거야. 그 중에 여기죠? 그죠? 어떨 경우에 책임이라 그랬어? 고의나 과실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게 고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일 때 처벌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만이 아니죠. 과실일 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라고. 38번 정답 3번. 그래서 됐죠? 요 놈. 다음. 니은과 관련 있는 거. 이거 앞에 봤을 때 법이 미리 있어야 된다죠? 법이 없으면 처벌 못 한다. 이거는 근데 뭐 그냥 4번인 거죠?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는 조금 가장 영양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정도이긴 합니다. 그냥 뭐 참고 정도는 해두세요. 자, 40번 되게 좋습니다. 40번 너무 좋아요. 일단 선지 다 치우고 A, B, C 각각 뭐야? A, 그렇지. 고소. 됐죠? 이거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B,
그쵸? 체포. 그쵸? 체포. 됐습니까? C. 그렇지. 기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선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야. 뭐 미리 묻기도 했지만, 자, A. 누가 한다고? 그래, 피해자가 한다고. 제3자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야, 벌써. 출발점이 이건 거야, 지금. 됐습니까? C. 기소. 누가 한다고? 검사가 한다고. 근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지.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C의 주체는 검사야. 이런 거라고. 괜찮습니까?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근본적인 거. 출제자가 뭘 물을지가 정해져 있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래서 본문에서 이거 다 확인하고 온 거 아니야. 됐죠? 확인해 봅시다. 가볼게. A는 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가 한다. 아예 벌써 나왔네. 제3자 아니고 누구? 피해자가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좀 조심하세요. 피의자 하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피의자는 범죄 저지른 사람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2번. 명예훼손이랑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랑 폭행은 뭐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 그랬는데 확인해야지. 괜찮죠? 근데 수사는 돼요. 대신에 뭘 못한다 그랬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 얘기였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2번은 뭐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죠? 2번 정답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머지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아니요. 발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48시간 이내에 그렇죠? 여부 결정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4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시를 해야 된다. 아니요, 반드시 아니죠? 검사가 나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상황 같은 거 봐가지고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랬죠? 오케이. 5번.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 이거 누군데? 심리 누가 아니야? 그렇지. 이거 확인하셨어야 돼요. 됐죠? 5번이 틀렸다 끝이 아니라 그럼 심리 주체 누군데? 5번. C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 누구? 검사. 됐습니까? 그래서 5번 틀린 거. 됐습니까? 이거 문제 참 좋아요. 연습해 볼만 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뭐 민법 나오고 뭐 형법 나오는데 이제 민법에 엮어서 보느냐, 형법에 엮어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본문에서도 구분해 놨었잖아. 밑에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로봇 같아 보이지만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근데 A와 B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A는 그럼 사람이잖아. 그렇죠? 어. B는 로봇이잖아. 물건이잖아. 그렇죠? 일단 이거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 1번. 자, 민법 1에 따르면, 그렇죠?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이므로까지 맞아? 맞아. B는 로봇이니까 물건이야. 인간이 아니면 다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따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 맞죠? 법적인 권리도 없고. 됐습니까? 2번. 민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민법 유추 적용돼? 됩니다. 이것도 판단하셨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때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위에 내용 보시면은 개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럼 로봇 주인한테 물을 수 있다. 비슷하잖아. 되죠? 유추 적용 되죠? 오케이. 있다. 됐죠? 3번. 형법에 따르면이야. 이제 형법 얘기로 넘어갔네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인간이고, 됐죠? 책임이 있고, 그러면 형법 적용 가능하죠. 3번 가능. 자, 형법 제257조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벌써 틀렸네요. 본문에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유추 적용 불가. 됐죠? 벌써 틀렸어요, 4번은 이래서. 마지막 5번까지 볼게요. 나중에 추가된대요. 나중에 추가. 대신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요 5번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요 얘기. 문제 없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